2024 K리그 8라운드 서울과 전북의 맞대결 슈퍼스카이데이가 상암벌로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장현정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영민 위원님 드디어 네. 10여 년 만에 다시 상암벌에 이렇게 슈서대로 오셨어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곳에 선수로 뛸 당시 2010년과 2012년에 우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서울 아름다운 이 도시. 정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명철 위원님은요, 정말 출퇴근길을 보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 요청, 사진 요청하시는데 좀 오늘은 바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께서 야외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일단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피하러 이곳으로 왔는데 제가 지금 대피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가장 이제 비를 막는다고 저희 제작팀께서 정말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는데 네. 바람이 많이 부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비가 제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일부러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과연 시작할 때 제 상태와 네. 끝날 때 제 상태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 끝까지 슈스디와 함께 해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슈세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진회색이 되느냐. 미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암벌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일찍이 와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경기장 오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황사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많은 비가 아주 내리진 않지만 촉촉하게 지금 그라운드를 적시면서 많은 축구 팬분들이 계속해서 좀 뜨겁게 응원을 할 수 있도록 양팀 모두 좀 화끈한 공격 축구를 좀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벅찬 마음을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전북을 상대로 징크스를 좀 깨겠다는 각오가 좀 클 것이고, 전북은 언제나 익숙한 그곳 서울원정에서 또 한번 승리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온 것 같은데, 날씨가 사실 지금 팬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는 정말 열광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선수들은 좀 어떤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축구와도 이제 스터드에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가장 바쁜 선수들은 골키퍼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아닐까. 아무래도 좀 그라운드에서 물기도 많고 공격수들에 대한 이제 슈팅에 대한 대비도 평상시보다는 더욱더 좀 집중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속도감 있는 경기 스카이스포츠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18대나 동원을 했죠. 그렇죠. 카메라 18대, 유럽 빅리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이러한 카메라까지, 이동 카메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터치라인 아니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에 따라서 카메라가 쭉 이동을 하는 게, 저희가 카메라맨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퀄리티의 화면을 보여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장에 오신 분들도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게 스카이스포츠 카메라구나, 빠르게 요즘은 좀 이해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팬분들은 카메라를 또 찾으세요. 정면을 보고 카메라를 응시해서 그 전광판을 아니라 그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득점 터질 때 네. 카메라 위치를 요즘 잘 찾아가더라고요. 본인의 좀 PR을 하기 위해서 팬분들도 또 카메라 있는 곳에서 득점이 터질 때 더욱더 좀 많은 환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영민 위원 때와 지금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카메라를 사실 제가 득점을 많이 터뜨렸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원 없이 카메라를 받고 있어서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스카이스포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암벌 열기와 함께 슈퍼스카이데이 오늘 경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홈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지난 포항전이었는데 주중에 있던 코리아컵을 통해 빠르게 분위기 전환에 나서긴 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리그에서도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가장 좋은 게 이제 승리거든요. 코리아컵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 로테이션하면서 승리 거머쥐고,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서울이 낼 수 있는 카드들을 선발 라인업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리그 경기에서도 좀 반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컵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황현수 선수, 황도윤 선수가 그 경기 굉장히 잘했거든요. 중앙 수비에 황현수 선수가 보여준 속도를 활용한 수비도 좋았고, 황도윤 선수도 미드필더에서의 기동력 그리고 패스가 아주 좋았는데, 기동력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바로 김기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에도 서울에서 증명을 할지, 반대로 전북은 서울전 20경기 연속 무패인데 15승 5무거든요. 서울의 천적의 느낌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한편 계속되는 부진 속에 드디어 7경기 만에 극적인 첫 승을 거둔 전북입니다. 이명철 위원 생각하시기에
경기에 선수들이 조금 자신감이 오른 모습일까요? 일단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역시 선수들은 일단 마음의 부담을 좀 덜었을 것 같고요. 광주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광주의 공을 끊어서 공격을 하겠다, 네. 공을 하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를 오늘도 원정에서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첫 승을 거두기 전과 첫 승을 거둔 후에 축구팀의 분위기는 얼마나 다른지 현민 의원님 선수 때는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좀 털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늘 경기를 앞두고, 더군다나 오늘 서울 상대가 2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FC 서울이잖아요. 선수는 원정 경기긴 하지만 더욱더 좀 공격적인 운영과 함께 시즌 첫 연승을 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될 두 팀인데 서울과 전북이 이번 8라운드에서 얘기할 부분이 많은 게 김기동 감독이 전북에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과연 통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항 시절부터 전북을 만나서 4승 1무 네.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경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포항 감독 시절에 또 지금 이제 전신이죠. FA컵에서도 전북을 물리치면서 아주 뭐 기분 좋은, 전북을 만나면 항상 김기동 감독은 좀 기분 좋은 네. 생각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FC 서울 와서도 첫 번째 경기에서 아마 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자막을 통해서도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4승 1무입니다. 지난 시즌 중요한 길목마다 김기동 감독은 전북을 잡고 웃음을 지었는데 네. 김기동 감독의 전북전 위닝 멘탈리티가 서울 선수들에게 심어질지를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서울에 강한 전북에 가능한, 그리고 그 전북에 강한 김기동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전북은요, 페드레스코 감독과 이별 이후에 박원재 감독 대행 체제로 경기를 이어갔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떤지, 하지만 또 소방수로서 활약은 하지만 사령탑을 선임하는 게 좀 급선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은 하루빨리 감독이 선임이 돼서 선수들과 함께 조직력을 좀 맞출 수 있는 시간들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시 방편으로 박원재 코치가 팀을 지휘하고는 있지만 선수들로서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뭐 지금 이곳에 또 뭐 새로운 감독 후보가 경기를 또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선수들은 뭐 박원재 코치 체제 하에서 오늘 아주 뭐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을 상대로 좋은 연승 분위기를 한번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북의 새 감독으로 링크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지금 후보군들을 봤을 때 3명 정도로 저희가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전북의 임시 감독으로서 팀을 반등해냈던 김두현 코치, 지금 이제 서정원 감독 사단에서 청두의 코치로 있기 때문에 김두현 코치로 칭을 하는데 작년에 전북의 감독 대행을 역임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북의 레전드이자 그렇죠. 전 울산현대 감독인 김도훈 감독도 기사에 따르면 전북의 새 감독 후보에 링크가 좀 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반 브론코우스크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은 레인저스,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를 이끌고 2021-22 시즌 당시에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 중계를 하고 경기를 보면서 시청을 했던 결과 반 브론코우스크 감독은 토너먼트에서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이 굉장히 좋아서 유연한 전술을 무기로 하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의 후보로도 잠깐이나마 기사에서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새 사령탑이 누군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도 참 많은 관심사가 쏠린 이번 경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두 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홈팀 FC 서울이 직전 경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FC 지난 경기였죠. 좋은 장면으로서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후방을 좀 괴롭혔던 장면. 네, 이 장면 속에서의 팔로세비치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아쉽게 또 골대를 때렸던 장면이 있었고요. 네, 공격 라인에서는 솔로 플레이 이후에 좀 박스 안에 많은 선수들이 좀 투입될 수 있게 빠른 템포 속의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윌리안이 결정되었더라면 경기 결과는 제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2004년생 손승범 선수였죠. 솔로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고 저돌적인 돌파와 함께 이날 경기에서 좀 돋보였던 선수였습니다. 네, 측면에서의 날카로움을 더해주면서 아주 뭐 어린 선수지만 아주 뭐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이 이날 경기에서는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플레이 속에서 손승범 선수가 K리그에서의 데뷔골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아주 뭐 포항에서의 이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움, 이런 날카로움 속에서도 이 골이 골대 맞고 나온 골을 세컨골로서 포항이 아주 귀중한 동점골. 김기동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 싶을 정도로 이날 손승범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승범 선수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라면
22세 이하 룰은 사실 지금 올림픽 대표팀 때문에 서울이 안 써도 되는데 그런데도 대구전부터 선발로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선수를 좀 신뢰하고 있는지 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손승범 선수는 반짝 스타가 아니고요. 5선 중 5선고를 거친 FC 서울의 유스입니다. 지난 경기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잔치국수 3그릇 먹었다고. 정말 뒷심이 강한 선수기도 하고 또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젊은 선수답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강도랑과 함께 패기.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가 이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선수가 오상고 유스 시절에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선수를 상대했을 때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때가 아닌가요? 네, 이제 이 당시가 2022년이었죠. 유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결승전 포항과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이날도 계속해서 손승범 선수가 포항의 수비 라인을 굉장히 좀 많이 뒤흔들었던 장면이었고요. 슈팅이면 슈팅. 아무래도 동년배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들이 이날 경기에서 많이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답게 팀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선수. 순간적으로 볼을 잡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한 돌파 이후에 이렇게 뭐 크로스라던가 본인이 그라운드에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주 어린 선수지만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좀 많이 선보였습니다.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아주 저돌적인 돌파 속에서 파울을 만들었던 장면들. 본인이 이제 공격 라인에서 사실 수비적인 부담보단 공격 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마 동료들도 이 중심에는 기성용 선수가 계속해서 손승범 선수의 장점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편안하게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주 부지런하게 골 냄새를 맡다 보니까 본인이 또 캐릭이 데뷔골 역시 좀 빠른 순간에 빠른 시기에 터져 나왔습니다. 볼을 쥐고 흔드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 침투에 대한 움직임도 잘 가져가는 선수고요. 네. 박스에서는 과감하게 머무르거리지 않고 솔로 플레이의 슈팅 등 본인의 장점들을 계속해서 상대 박스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경기도 선발은 아니지만 후반전에 교체팀이 된다면 본인의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손승범 선수라고 꼽아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손승범 선수의 최고 장점은 강도람이 좀 아닌가 싶고요. 네. 한영문 의원도 이제 상대 선수로서 감독이 때 상대를 해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대전원정에서 데뷔를 할 때부터 뭔가 좀 당돌함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김기동 감독이 이런 어린 선수들 자원들 새로운 얼굴들을 잘 발굴하기 때문에 김기동의 작품으로 손승범이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영상을 보는데 손승범 선수의 약간 성장기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포항전 동점골 이후에 기성용 선수가 안아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눈 깜짝할 새 손승범 선수가 누군가를 안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위에서 신예로서 활력이 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캡틴 기성용 선수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기성용 선수는 사실 요즘 서울 팬분들이 일컫는 말이 철강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성용 선수가 나이가 이제 적은 편은 아닙니다. 베테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중 경기, 주말 경기를 연거푸 뛰어도 체력적으로 항상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예시를 들었을 때 김천전과 대구전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기성용 선수는 패스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기성용이 볼을 잡으면 조영욱, 윌리안 아니면 전방의 이효체코 같은 선수들이 늘 끊임없이 침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들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은 기성용의 최고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원 상황관 역할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라운드 컨디션을 보시면 상대가 좀 박스 쪽에서 슈팅을 허용한 장면들이 그동안 리그에서 좀 많이 펼쳐졌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그런 공간들이 나면 기성용 선수의 한번 멋진 중거리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 패스 아니고 기성용 선수의 골도 조금 기대해봄직한 날씨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승범 선수, 기성용 선수 등 활약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지난 경기 포항에 4실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실점 장면에 있어서의 이 4골이라는 거는 분명히 경기 이후에도 많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실점 장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세트피스 실점이 사실 선수들의 힘을 좀 많이 빠지게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이날도 좀 박스 안에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빠져들어왔던 허영준을 여기서 순간적으로 놓쳤던 게 그대로 실점과 이어지면서 경기가 조금 어렵게 경기 초반부터 좀 풀려나갔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도 뒤쪽에 있는 이호재 선수에 대한 마크는 아무래도 사이드백이 중앙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측면을 열어줬고 결국 이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좀 자유롭게 놔줬다는 게 네. 좀 실점과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로스 상에서는
지금 공격수에 대한 마크를 전혀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물론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수비에 있어서의 박스에서의 마크 자체는 거의 1m 안에 내 폼에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수비들을 오늘도 좀 펼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서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포항전의 골대 부름만 보더라도 좀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네. 현영문 의원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그때 장면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결과들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느낄 법하고요. 서울의 경우는 지금 이제 기록을 보시면 전반 후반 특히 후반 들어서는 득점력이 떨어지고 실점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 후반 실점을 줄이려면 원초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후반 실점을 줄이려면 전반에 골을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유리해지기 때문에 후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려면 조영욱, 일류첸코 그리고 오늘 선발로 나오는 윌리안과 같은 선수들 조영욱은 특히 지금 폼이 좋지만 일류첸코와 윌리안이 조금 더 살아나서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후반전에 갈수록 선수들이 부담감이 전해질 텐데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후반전에 임할 때는 좀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반 실점이 많다는 건 선수들 스스로도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고요. 사실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보단 팀으로 만들어 있을 때의 조직적인 문제 또 더군다나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그런 실수들이 실점과 연결될 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 더욱더 좀 단단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한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링가드 선수가 성공적으로 수술은 마무리했는데 앞으로 3, 4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링가드 선수 요즘 인스타그램부터 SNS가 핫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링가드 선수를 쭉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네. 서울 이제 뭐 유소년 홍보 이미지도 홍보해주고 네. 네. 서울의 이제 그 후위원장이나 선수들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운동하는 모습들 매일매일 근황을 알리느라 굉장히 바쁜데 아무래도 링가드 선수를 이제 바라는 서울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니폼 마킹까지 하셨지만 당장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4주가량 조금 더 기다리면 링가드 선수가 정말 쌩쌩한 모습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복귀할 거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링가드 선수가 서울의 에이스로 곧 발돋움을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팀에도 적응을 잘하고 대한민국에도 적응을 잘하면 같은 선수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외부 활동도 중요하고 네. 홍보도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빠르게 부상 복귀 위해 돌아와서 네. 그라운드에서의 링가드의 모습 또 링가드 선수가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서울 팬들이 가장 바라는 득점까지도 이루어지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쇼앤프루브를 해주는 링가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북의 지난 경기 광주전 살펴보면서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시즌 첫 승을 거뒀던 광주전입니다. 리그에서의 첫 승이었죠. 전북이 이제 광주전 아무래도 리그 첫 승이 중요했던 만큼 강한 압박으로 광주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광주 선수들에게 1대1로 달라붙으면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뒤가 열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겠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전방 압박은 최전방 티아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티아고가 볼을 끊으면서 광주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그대로 광주 진영으로 올라가는 전북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영재 왼발 슈팅이 빗나갔지만 아주 좋은 슈팅이었고 이 장면도 높은 위치에서부터 역습이 시작됐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선수 맹송이 올라가면서 또 한번 압박을 가했는데 광주가 이날 빌드업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북의 전방 압박이 그대로 기회 창출로 연결되는 빈도가 많았고요. 전북 선수들이 얼마나 홈에서의 경기에서인 것도 있겠지만 리그 첫 승에 대한 간절함이 컸는지를 느낄 수 있고 이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송민규 선수가 득점해내는 데 성공하는 모습까지 이 장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전북에게는 전방 압박이 오늘 경기에서도 큰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첫 승을 이끈 전방 압박. 과연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원정에서도 전북 선수들이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시죠. 네, 그 사이에 전북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페트레스코 감독과 결별 이후에 박원재 감독 체제로 지금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광주를 상대로는 또 간절했던 첫 승까지 따냈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뭐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도 있었고요. 그동안 사실 미들블록에서 경기를 시작했다면 광주를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작전들이 좀 먹히면서 선수들이 결국 이제 후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정신력까지 선수들에 대해서 뭐 그라운드 안 또 그라운드 밖에서의 이런 박원재 코치의 이제 역할들이 선수들이 좀 잘 받아들이면서 첫 승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결국 이제
박원재 코치의 간절함, 선수들의 간절함까지 뭉치면서 첫 승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선수를 비롯해서 위치가 좀 바뀐 선수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박원재 감독 대행의 새로운 어떤 기용, 그리고 징계나 부상 등에 따른 뭔가 새로운 변화들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전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말씀해주신 이영재 선수가 우측 측면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패스, 공격적인 크로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영재 선수에게 좀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영재 선수의 장점이 드러나는 위치는 미드필드에서 이제 파이널 서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의 이 선수의 장점이 많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동안에는 이제 두 명의 미드필드를 쓰면서 공격적인 역할보다는 미드필드에서 사실 지금 경기를 스타일 자체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롱볼을 때리다 보니까 이영재 선수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난 광주전에서는 이영재 선수를 높은 위치에 올리면서 더 박스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롤을 주다 보니까 이영재 선수의 뭐 패스라던가 세트피스의 킥, 그다음에 이제 박스 근처의 슈팅 등 이영재 선수의 장점이 잘 묻어날 수 있는 위치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오다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재미가 올라가고 또 세밀한 패스들, 전북 팬들이 원하는 그런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간의 합을 일단 맞추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전북이 뭔가 확실한 틀을 만들었다, 뭔가 전술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선수들 간의 합이 일단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한 방 한 방 결정력을 살리고 효율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연승을 통해서 일단 선수단 사이의 분위기를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것이 전북에게는 중요해 보이고, 그걸 위해서는 측면의 이영재, 그리고 왼쪽 풀백에 지난번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이재익 선수처럼 새로운 얼굴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렇게 이영재 선수의 포지션 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전에서 위험했던 장면들이 좀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장현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전북의 중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주의 경우도 전북과 중원 싸움을 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전북이 이렇게 롱볼을 올리다가 도중에 끊겼을 때 지금 보시면은 미드필더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전개하다가 끊겼을 때 순간적으로 역습을 맞을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북이 이수빈 선수만 뒤에 배치하고 맹성홍을 비롯한 나머지 미드필더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라인 사이 공간 혹은 수비라인의 앞 공간이 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한 번의 실수가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고 미드필더들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의 만들어가는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가 되겠고요. 광주의 세트피스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도 세컨볼, 이미 전북은 박스 안에 8명의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지금 광주 선수들에게 1대1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위험한 상황을 노출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점까지 허용을 했는데 정민기 골키퍼가 고군분투하기는 했지만 이 장면도 그렇듯 전북의 팀 전체적인 수비의 집중력, 그리고 중원의 밸런스, 중원의 간격 자체는 여전히 무조건 문제를 잡아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패스가 현저히 적은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세밀한 패스를 가져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아무래도 좀 미드필드에서 오늘 선수들의 패스에 있어서는 공간해 줘야 될지 아니면 선수 발밑에 줘야 될지를 좀 빠르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공중볼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맞게 되면은 볼이 속도가 살아서 좀 나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양 팀 모두 뭐 미드필드를 좀 활용한 플랜들을 좀 갖고 나와야 좋은 경기력과 함께 결과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짚어본 얘기들 중에서 서울 팬들이 손승범 선수, 그리고 전북 말씀해주셨던 이재익 선수가 이제 홀릭이 되어 있는데 수비에서 맹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또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선수의 이름을 또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전 이랜드 혹은 또 연령별 대표팀에서 3백, 4백을 모두 오간 선수라서 반짝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뭐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아주 뭐 빅클럽인 전북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적응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는데 팀 사정상 김진수 선수도 퇴장 징계 이후에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결국 이제 센터백 라인이 아닌 왼쪽 측면 풀백에서 선발로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도 뭐 수비뿐만이 아니라 뭐 공격에서도 또 사실 팀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득점까지 올려주면서 이날 경기에는 후반 교체 아웃이 되긴 했지만 나가기 전까지는 이재익 선수는 제 몫을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드디어 돌아와서 팀의 첫 승을 함께 했고요. 또 주장 김진수 선수가 이제 징계가 풀렸죠. 맞습니다. 전북 팬분들이 사실 안현범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안현범 선수가 워낙 열심히 뛰기도 하고 팬들에게도 뭔가
뭔가 이렇게 박수와 인사를 건네는 그 서비스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전북 팬분들이 안현범 선수를 애정하는데 지난 경기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자, 김진수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왔습니다. 작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원정 경기 때 김진수 선수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서울을 네. 상대로 맹활약을 했던 걸 MGB 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오늘도 김진수가 돌아왔는데 김진수가 왼쪽에 지배자가 될지 전북 팬분들의 기대 부응을 할지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진수해라고 하트까지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양 팀의 최근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나설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FC 서울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 골키퍼의 최철원, 그 앞에 포백입니다. 강상우, 권한규, 황현수, 최준, 그 앞에는 기성용, 팔로세프티, 류재문이 기다리고 있고요. 3팀에는 윌리안, 일류첸코, 조영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4-2-3-1로 지난 주중에 열렸던 코리아컵 경기에서는 지금 윌리안과 함께 황현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도 미드필드 라인에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센터백 2명에서의 빌드업을 시작을 할 때 양쪽 측면이 위쪽에서 쭉 높은 위치에 잡으면서 팔로세치 선수나 조영우, 윌리안, 일류첸코 등 공격수들을 좀 숫자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전북의 포백 라인을 공략할 걸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 첫 승에 도전하는 전북의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정민기, 그 앞에 김진수, 구자룡, 정태욱, 김태환이 기다리고 있고요. 옆에는 이수빈, 맹성욱, 이선에는 전병관, 송민규, 이영재, 원톱에는 티아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왔습니다. 왼쪽 풀백 김진수의 활약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센터백은 구자룡과 정태욱인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진섭은 어디 갔느냐? 기사에 따르면 박진섭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센터백과 미드필더의 박진섭 없이 얼마나 전북의 뒷문이 훌륭히 밸런스를 지킬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뒤에 작전판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홈팀 FC 서울부터 살펴볼까요? 네, FC 서울은 4-2-3-1 형태로 기본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공격 시에는 2-4-4 형태로도 많이 FC 서울이 올 시즌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양쪽 윙포드인 윌리안과 조용욱이 좁혀 들어오면 측면 풀백들이 전진하고 기성용 선수가 드롭을 할 때는 미드필드 둘을 두고 3-2-5 형태로도 경기를 좀 많이 풀어가고요. 이 상대 포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 숫자를 5명을 서울이 가져가면서 상대 센터백과 측면 풀백인 이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의 윙포드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도 양쪽 코너에서 좀 보시면은 오늘 경기를 지켜보시는 데 있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현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이 지금 주도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네. 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작은데 아무래도 전북의 경우는 일단 선수들의 대형은 2-4-4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이 송민규 선수죠. 원톱에 있는 선수와 함께 티아고와 함께 두 명의 투톱을 이루면서 공격진이 배치가 되고 그 위쪽에 이수빈과 맹성우 그리고 풀백들이 김태환과 김진수가 적절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센터백 두 명의 2-4-4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플레이보다는 대체적으로 위로 넓게 롱볼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전북이 근데 이걸 오히려 역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오히려 라인을 올리고 조금 볼의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측면의 뒷공간이라든지 수비의 뒷공간이 열릴 수 있고 홈팀이 서울이라서 주도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롱볼을 올린다면 이곳에 공간이 빌 수 있고 송민규나 티아고 아니면 이제 측면에 서는 선수들 전병관을 비롯해서 개인 능력으로 이쪽을 파고드는 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맹성홍도 이때 같이 공격에 가담해서 2-3-5와 같은 형태를 그릴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지금 미드필더 수비는 누가 합니까? 하지만 서울은 중앙이 벌써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열리는 중원 공간만 전북이 좀 변수를 잘 주의한다면 롱볼을 통한 서울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이 부분이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라커룸 못지않은 작전판 소멸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키플레이어를 꼽아볼 텐데 가장 먼저 FC 서울 현영민 위원의 픽은 누군가요? 네, 저는 기성용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네. 올 시즌 리그에서는 풀타임 정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팀이 필요할 때는 공수 연결고리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공격에서의 득점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공격 가담 이후에 중거리 슈팅, 전체적으로 팀원들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 팀원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좀 쉽게 펼쳐나갈 수 있게 경기력들이 나올 수 있게 이런 조율사 역할을 하는 것도 기성용 선수라 오늘 전 기성용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좀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중 경기를 또 쉬고 나왔고요. 네. 본인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지난 주말 리그에서 경기에 패했기 때문에 오늘 홈 경기에서는 또 반드시 또 20경기 무패 행진을 끊기 위해서 기성용 선수가 선봉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조영욱 선수를 꼽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슈팅 햄스터, 오늘은 몬스터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조영욱 네. 선수가 침투력 있게 잘 가져가고 오른쪽 공격수로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일류첸코가 만들어준 공간에 뛰어드는 걸 잘하거든요. 조영욱의 이런 뒷공간에 파고드는 능력에 슈팅 능력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일류첸코의 연계 능력과 오늘 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전북현대 넘어가겠습니다. 전북현대 키플레이어 누구일까요? 네, 저는 송민규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예, 지난 라운드에서 결승골을 득점을 했고 사실 그 이전 경기에는 좀 도우미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밑에 좀 박스에서 좀 가깝게 움직이면서 해결사 역할도 송민규 선수에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역시도 송민규 선수를 꼽고 싶은데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역시 오늘 경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임시감독 체제고 전북의 팀 컨셉과 컬러가 확실히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송민규의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무리로 승부 예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좋은 징크스는 계속 이어진다.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명 위원님. 네, 지금 이제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저는 그 서울이 이제 전북에게 20경기 무승이잖아요. 네. 이젠 징크스가 깨질 때가 되었다. 네. 서울이 어느 정도는 홈에서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경기를 쭉 보면서 느낀 감상평을 남기자면 서울이 현재 전북보다는 팀 완성도가 좀 더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2대1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게 5세칼 차이일까요? 저도 전북의 1대1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전북 현재의 상승을 이어갈 것 같고 또 징크스를 깨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희 전북 2대1 승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앞둔 양팀 감독들 인터뷰 보시고요. 경기 만나시고 저희는 이제 포스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